치통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적에 적고 약재를 다려서 입에 머금거나 갈치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산역 더 행복한 치과 친절한 완수씨 김완수 원장입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치 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의외로 과학적인 방법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무서운 방법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 허준 선생님 복장인데요. 허준 선생님이 집필한 동의보감에는 치통을 완화하는 여러가지 처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향, 황련, 세신 같은 약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약재를 다려서 입에 머금거나 가루로 만들어 아픈 치아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향에는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지금도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즉 옛날 치료법이긴 하지만 완전히 근거가 없는 치료법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충치의 원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치아 속에 벌레가 산다. 그래서 충치를 치충, 즉 이빨 벌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벌레를 죽이기 위해 쑥이나 약재를 태워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치아 속 벌레를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의학과 민간 신앙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치통이 생기면 부적을 쓰거나 기도를 하거나 주술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치통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적에 적고 특정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마시는 민간 요법도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신에 가깝지만 당시에는 꽤 흔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충치가 심해지면 사실상 치료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치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마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치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장에서 치아를 뽑아주는 돌팔이들도 있었고 침을 놓는 의원들이 치아를 뽑아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칫솔이 없던 조선시대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 끝을 씹어서 섬유처럼 만든 뒤 그걸로 치아를 문질러 닦았습니다. 이것을 양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계산할 때 받는 이쑤시개의 한자 이름이 바로 양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버드나무에는 살리실산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항염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약이 없던 시대에는 소금이나 모래를 이용해서 닦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금에는 살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소금도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소금 대신 재나 모래 같은 것으로 치아를 닦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재나 모래가 매우 거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잇몸이나 치아가 마모가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통이 심할 때는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술에는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치통이 있을 때 술을 입에 머금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인 마비 효과로 간단한 진통 효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장 흔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치통이 있어도 약초를 쓰거나 술을 마시거나 버티다가 결국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치아가 많이 빠지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치통은 백성들만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로 치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지금처럼 치과가 있었다면 바로 치료를 받았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왕이라도 확실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충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양치 잘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꼭 받으세요. 지금까지 용산역 더 행복한 치과 친절한 완수씨 김완수 원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완수씨